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은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제 첫인상 어떠신가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첫인상보다도 저는 그 누님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제 과거를요? 과거가 근데 정말로 진심 레알 예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안 예쁘단 아니 얘기가 지금도 있네. 예쁜데 과거에는 네. 훨씬 더.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요. 근데 어쨌든 말씀은 좀 끝까지 들으시고요. 네. 누님이 예뻤다는 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이 참 예뻤을 것 같다. 제 그 말씀을 친구들이 좀 예뻤을 것 드리네요. 같다고요? 두 번씩이네 오늘. 하지만 초록 동생,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 좀 마시고. 정말 저렇게 딴청 피우는 건 정말 얄밉지 않아요? 네. 참.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예. 인상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복스럽고. 복스럽고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이 어른들께서 그럼요. 예뻐하는. 최고의 칭찬이죠. 왜 그렇게 웃으시죠? 별로 반기지는 않던 아니에요. 저는 기쁩니다. 저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인상,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복스럽고. 그럼요. 면접에서도 어른들이 좋아하는 인상이 참 그럼요. 좋은 거잖아요. 네. 굉장히 긍정적이죠. 쓰시는 거. 저는 긍정적인, 네. 긍정적입니다, 항상. 바로 직무 토크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네, 혹시. 기억나죠? 서민주 학생. 네. 정말 야무지고 당차고 밝고 이래서 저희가 칭찬을 좀 많이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특히 당찬 포부 밝혀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그 학생입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모두 그 미소와 어떤 A 플러스를 받았던 네. 그런 네. 네, 정말 좋은 인상을 남겼던 학생인데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조건이 있을 텐데요. 우리 삼촌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프로그래머는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채용하는 걸 보면 그래도 대졸자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특히 그 이제 대학에 들어가다 보면 뭐 관련된 전공들은 요즘 너무나 잘하니까 뭐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전산, 정보처리 이런 전공들이 있죠. 그래서 네. 이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좀 덧붙이자면 말 그대로 실력 우선주의죠. 네, 그래서 일단 뭐 프로그램 그 언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네. C나 C++이나 C#, 뭐 자바 이런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래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경쟁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물론입니다. 이게 또 최근에는 뭐 탈스펙 해가지고 특별히 스펙을 갖추지 않아도 채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죠. 그렇군요. 이쯤 되면 우리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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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다. 네. 요즘 별걸 다 시키네요. 하여튼 참 너무 오래 했어. 몇 번을 이런 것까지 하고 아마 조만간 작가님께서 아마 우리 춤도 시킬 것 같아요. 네, 준비하고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미리 좀 같아요. 준비하고 연습을 하고 있겠습니다. 가야 되겠네. 클럽을 좀. 네. 클럽을. 저는 IOI를 담당하겠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네, 일을 어쩐다. 네, 세대 차이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실력을 갖추기 네. 위해서는 네. 그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정보처리 기술사, 정보처리 기사, 네. 그리고 정보처리 산업 기사 이외에도 뭐 외국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이제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필요한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로그래머가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글쎄요, 뭘까요? 질문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맞아요. 질문만 자꾸 하시고. 맨날 하기만 하시고. 글쎄요, 뭐 아무래도 뭘까요? 이 수학적 재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수학적 재능이 중요하고 또 논리력. 일단 프로그램 하면 생각나는 게 논리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추가하자면 문제 해결력.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제 좀 특성이 조금 근무를 하다 보면 또 더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 고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학습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라이프 사이클이 워낙 짧잖아요. 예, 짧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학습력, 굉장히 네, 중요하군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참 멋진 직업인 것 같은데요. 준비할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떤 곳이죠? 그 아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가 이제 학교의 경력개발센터나 이런 곳일 텐데 거기에 네. 꼭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 취업 아카데미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네, 청년 취업 아카데미. 취업 아카데미는 이제 뭐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취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요즘 그렇잖아요. 탈스펙을 하면서 지식기술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네. 기업에서 선호를 하는데 바로 이런 바로 실무에 투입됐을 때 그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술 태도를 네. 가르치는 곳이 청년 취업 아카데미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인문상경계들이 사실은 취업이 이공계에 비해서 좀 취업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 네. 특히 청년 취업 아카데미에서는 인문상경계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네. 한번 강의 갔는데 이 인문 사회 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네. 철학과, 네. 심리학과, 네. 일본어과, 중국어과, 네. 과정도 뭐 IoT, 그죠? 빅데이터, 3D 프린팅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취업이 힘든 우리 인문대학생들을 위한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네요. 문송합니다. 예, 바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오늘 지원자도 문헌정보과 학생이라고 해요. 네. 문헌정보과 역시 낮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데요. 어떤가요? 예, 뭐 공공도서관, 사서 뭐 이런 게 이제 주로 문헌정보학과가 가는 직무인데 사실 비정규직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할 기회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전망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전망은 좋죠. 일단 뭐 인문학에 대한 그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CEO들도 인문학을 적 소양을 갖추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전에 보면 그 휴레패커드의 전 CEO이신 칼리피오리나도 인문학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어쨌든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특히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IT에 인문학을 접목하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IT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한 3, 4년 전만 해도 인문학 그 채용 열풍이 또 불었었잖아요. 근데 그 인문학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네.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좀 억울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인문학을 전공했는데 인문학적 소양을 중요시하는데 왜 인문학을 전공한 우리는 취업률이 이렇게 높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문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인문학적 소양이 자동적으로 쌓여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약간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전공만 내세우지 말고 실제로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서 뭐 역사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요즘 제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기업에서 선호하는 그 인재들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이공계생. 네. 그 다음이 이제 이공계생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인문계 이제 뭐 이런 네.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은 별도로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학생 아까 얘기하다가 그 말한 문헌정보학과 졸업자 취업률이 지난해 47.8%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64%에 비해서는 좀 줄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소의 취업률이 그 감소하고는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사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기인을 한 것이고 이제 도서관이나 유사기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문헌정보학과이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네. 채용 현황이라든지 채용 시장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네. 또 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처럼 국가에서는 문과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과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일단 제가 지금 그 소속되어 있는 국민대학교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그 직접 주도하셔서 그 문과생들이 IT나 뭐 이런 쪽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네. 지금 거의 필수화 시켜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은 뭐 다른 학교에서도 좀 그러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저도 몸담고 있는 명지대학교 자랑을 좀 하자면 네, 네. 명지대학교에서도 네. 뭐 인문 쪽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그 우리 취업 아까 말씀하신 청년 취업 아카데미도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특별히 자격증 과정도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무회계, 전산회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 과정을 하거든요. 네. 학생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찾으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이제 단과 차원에서 네. 그 따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참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들이 낸 등록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가 좀 높진 않은데 제가 학교 프로그램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강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취업을 한 학생들 합격자 수기를 들어보면 네. 대부분 다 학교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참여를 안 해서 모를 뿐이지 참여를 하고 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좀 반응도 많으니까 적극 맞아요.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거기에다가 또 면사포를 열심히 신청하시다 보면 네.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서류 컨설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만나본 이경아 학생은요, 되게 매력적인 여학생이었어요. 네.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면서요, 복수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을 또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지원서를 보면서 굉장히 좀 궁금해졌어요. 보통 이공계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은 생각에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 이런 상경계 쪽 복수 전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왜 인문학을 전공을 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통찰력이 있는 거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뭐 진짜 뭔가 좀 뜻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궁금합니다. 네, 네, 궁금하시죠? 네. 네, 네, 바로 궁금합니다. 우리 이 궁금증을 빨리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 먼저 볼까요? 네. 네. 여기 워드 프로세서 2급을 2004년도에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12살, 11살, 만 11살에 딴 건데 네. 저는 처음에는 2014년에 오타가 아닌가 싶었는데 참 2004년이 맞다 그러면 일찍 딴 거네요. 하긴 요즘 초등학생들이 많이 네. 자격증을 딴다고는 하는데 한자도 따고 네. 많이 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땄습니다. 이급을.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브날도 시험을 보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예리하시네요. 저는 저기 자격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위에는 학력상, 밑에는 경력상이라고 했으면 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격증도 자격사항이라고 표시해주면 네. 일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복수 전공을 하면서도 학점을 네. 4.02 한 걸 보면 네. 성실성은 아마 인정받지 않을까 싶고요. 내려볼까요? 다른 건 뭐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성장 과정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보면서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IT 전공자로서의 논리력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인문 전공자로서의 그런 표현력 같은 걸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게 바로 뭐 많이 나오는데 뭐 마음 먹었다. 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저는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먼저 좀 말씀들 좀 해주시죠. 뭐 하다가 이미 다 하셔놓고 소제목은 나름대로 책과 IT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뒤에 사실 뒤에 보면 이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뭐 오프라인 밑에 보면 3주간의 도서관 실습 그리고 밑에 보면 학술제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3회 수상 네. 예, 그리고 자바 또 뭐 오라클 매일 7시간 학습하고 이 내용이 위로 올라와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내용이 그래서 성장 과정이라고 해서 꼭 성장 과정을 쓸 게 아니라 네. 이 성장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강점을 지금 갖추게 됐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올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본인이 노력한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항목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문헌 정보과에의 전과를 목적으로 이 부분이 어색하죠, 조금 표현이. 네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에의 이런 표현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문장이 세 줄씩 되는 문장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간결하게 읽는 사람 배려해서 그렇죠. 네. 1.5줄, 길어야 2줄, 2줄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금 이제 끊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격의 장단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목이 주어진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인데 장점이 책임감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것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면 저는 조금 통일성 있게 하는 걸 더 이제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것과 책임감을 분리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스펙을 얻는다든지 돈을 그렇죠. 벌 수 네, 저도.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하든지 확실한 표현으로. 든지와 던지를 약간 헷갈린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확실한 표현으로 해주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보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한 2번 정도 이제 나오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표현들은 좀 확실하게 바꿔주는 것이 훨씬 좋겠죠. 명확한 표현으로. 저는 지금 우리 경아 씨가 웹 개발자로 지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성격의 장점에서 사례를 네. 차라리 프로젝트한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했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책임감을 발휘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IT 개발자의 뭐 필요한 역량이 문제 해결 네. 능력이라든지 뭐 인내력이라든지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작성을 하는 학생들이 네. 기업에서 왜 장단점을 물어보는지 좀 그러니까요. 이유를 알고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나를 데리고 쓸 팀장님들이 제일 관심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무와 관련돼서의 네. 강점이 뭐고 좀 직무 혹시라도- 적합성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고등부 교사 뭐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직무와 관련돼서 항상 썼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평가자들은 이걸 보고 이 사람의 신뢰도도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신뢰도라는 게 뭐냐면 사례로 항상 지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 사례로 근거를 제시하는 거 네. 여기 보면 이 직무와 관련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준비물이 빠진 것이 없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확인하여 챙기는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코딩하고 그러면 꼼꼼함이 필요한데 굳이 이 내용을 썼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사례가 실제로 어디를 갔는데 전혀 실수가 없어서 뭐 칭찬을 받았다든가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신뢰감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위의 내용도 그러면 네. 바뀌어야 되겠네요. 예. 앞에 제시한 결론. 뭐 그런 꼼꼼함. 그 다음에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이렇게 씁니다. 낯을 가리는 것인데 뒤에 보면 활기찬 모습으로 됐고요. 금방 친해지고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단점보다는 단점이지만 뭐 나중에 장점을 장점처럼. 승화시키겠다. 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전 단점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보거든요. 네. 정말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금속 세공하시는 분이 덜렁대는 성격입니다. 이러면 그건 치명적인 거잖아요. 회계를 하는데 자꾸 숫자를 틀린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폐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 혹은 또 자기의 단점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보는 건데 지금 보면은 낯을 가리는 성격이긴 하지만 이것은 제 일부일 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거를 이렇게 감싸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해오고 있다. 네, 앞으로 이제 맞습니다. 좋은 가능성이 더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진로 지도할 때 그렇게 해요. 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 진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이제 인사팀에 근무할 때 저를 잘못 보고 재무팀장님이 자꾸 재무팀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갔죠. 저 자신 알기 때문에. 저는 돈도 잘 못 세거든요. 덜렁대시는군요. 돈도 막 흘리고 다녀요. 제 뒤에 따라오시면 뒤에 많이 따라가야겠는데요. 이따 뭔가 끝나고 생기는 게 있을 거예요. 끝나고 어디로 가시나요?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광화문.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원 동기 및 포부 계획 한번 볼까요? 네. 네. 저는 이 부분은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그러니까 네. 내가 왜 이 회사를 수많은 기업 중에 왜 이 기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계기는 조금은 나와요. 앞부분에서 네.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개발하고 뭐 이를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좋아서입니다. 이게 나온 부분은 좋았는데 네. 요 보면 이제 항목이 두 가지잖아요. 지원 동기와 포부. 네. 그쵸. 그런데 네. 포부는 단 두 줄로 끝냈어요. 맨 두 밑에. 줄, 네. 그래서, 비중이 좀 네. 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헤드라인을 차라리 따로 넣고 입사 후 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 부분의 마지막 줄에 보면은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은지가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런 거는 굳이 뭐 쓸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뭐 들을 순. 그다음에 여기도 밑에 보면 업무를 하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쓰고 나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네, 그 탈거를 해야 되죠. 예, 직장에서 실제로 쓰는 어떤 그런 전문적이고 이런 표현들을 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초안 작성하고 다시 한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색한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하나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헤드라인을 쓸 때 어떤 형식을 통일한 것이 보기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뒤에 사람. 네, 사람. 어떤 사람 네, 이렇게 제목은 칭찬하고. 네 헤드라인을 통일성 있게 썼다는 것은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네. 네, 그러면 서류 컨설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경화 씨가 준비한 1분 스피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 개발자에 지원하게 된 이경아입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하고 있어서 컴퓨터 쪽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문헌정보학 쪽에서는 도서관 실습과 약 1년간의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차분하고 네, 일단 안정적으로 보여서 해보았습니다. 좋네요. 개발자라고 하면 밤샘 작업도 많고 또 많이 피곤해하는 것을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이제 저는 학교에서 4년간 동아리 남자 선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적응이 됐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만약에 프로젝트 진행을 한다면 보다 더 적응력 높게, 더 친화력 있게, 활기차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선배들과 같이 했다. 요것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아, 인상이 밝으네요. 네.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네. 네. 좋습니다. 대화하는 것처럼 본인의 얘기를 풀어내는 네, 그런 부분은 강점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말하듯이 외운 했어요. 것처럼 네. 이런 그 예. 티가 나지 않는 거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데 저는 아까 프로젝트 경험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를 얘기해 줬으면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예를 들면 C나 C# 뭐 아니면 자바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활용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했다. 이렇게 두세 줄만 조금 첨가를 해주면 또 구체화가 되고 직무 강점이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1분 스피치나 1분 자기소개 준비할 때 항상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름 얘기하고 네. 뭐 다양한 걸 얘기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런 틀은 꼭 지킬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욕심들이 많아서 1분 안에 나는 다양한 걸 했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1분 안에는 대표적인 거 먼저 이렇게 그렇습니다. 내세우고 예.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네. 그게 지금 큰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면접관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으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에서 좀 카운터 펀치가 한번 나왔으면 네. 우리가 전쟁하면 소총부터 쏘고 하지 않잖아요. 미사일부터 쏘고 네. 네. 군대를 안 맞습니다. 갔다. 미사일부터 쏘고 사례가 그다음에 참. 예, 소총 부대가 들어가서 정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죠? 네, 저는 갔다 왔죠. 당연히. 예. 왜 이상하게 갔다 왔습니다. 물론 방위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경화 씨 밖에서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만나보고 모의 면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